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은 더 젊을 때 원장님 훨씬 젊으실 때 저희 자문위원 해주시고 만나 뵀는데 오늘 이렇게 원장님 앞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세월의 흔적도 좀 있고 해서 저도 약간은 격세의 지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이렇게 강남에 좋은 포럼을 여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경련 계실 때부터 뵀는데 그 뒤에 강남에서 이런 비즈니스 커뮤니티 이런 거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드디어 저분이 황량한 벌판으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저도 그때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세월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리에서 또 사회생활이나 이 비즈니스에서 백전노장이신 분들 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냥 옛날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 재무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파이낸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파이낸스 하면은 금융을 얘기합니다. 금융이나 투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하면은 이제 기업 재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즘은 또 관심이 많아진 부분이 뭐가 있죠? 퍼스널 파이낸스 하면은 개인 재무, 이제 재테크도 포함이 된 개인들의 재무. 그래서 파이낸스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게 포괄적인데 기준은 어디가 되냐면 사실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거는 산업적으로 금융이죠. 금융이 제일 세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 체제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온 지 오래됐고 지금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이 됩니다. 옛날 수요공급 법칙만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요즘 통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는 예전 이론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산업적으로도 제일 세고 돈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그래도 파이낸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업 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이 표면적으로 제일 센 그룹이라면 금융조차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재무가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무도 이 개인 재무 쪽이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되게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기업 재무에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재무회계의 기능적인 측면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어떤 기능적인 측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 재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쉽게 한번 정리하고 가신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사나 조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한두 마디 이렇게 전달할 게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거와 아는 거 같은 거의 차이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가 내 말로 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건 아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말로 이렇게 쉽게 전달은 안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에 있기는 있어요. 알아요, 내가 그거를. 그러면 아는 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제 아는 데다 초점을 두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거니까요. 경영자 임원 재무회계 핵심 개념 간단히 보고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핵심 역량 세 가지 보시면은 판단력과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EO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시다 보면 판단하기 힘드시죠. 근거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고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판단이 힘드신데 어쨌든 판단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전에 판단력을 제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 재무 회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판단력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은 인간적인 풍부함을 주지만 재무 회계는 이성을 좀 더 작동시켜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좀 제고해서 균형을 잡아서 좋은 판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를 왜 배우세요? 아니면 왜 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정을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거의 최상위의 수준의 대답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조직에서 이제 많이 이 경영진들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만나뵈면은 가장 애로사항이 경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임원분들하고 또 임원분들이 그 미들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상위로 올라갈수록은 이제 기능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경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시니어 그룹이나 의사결정 그룹으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사업적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경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시키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뭐 카리스마틱 리더십 이런 것도 있고 또 감성을 터치하는 휴먼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지만 재무회계도 궁극적으로는 리더십을 제고시키는 그래서 사업적 리더십을 끌어올려서 리더십이라는 게 조직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끌고 가는 데는 이런 역량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조직이든 사람이든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고 이래도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실행 아니겠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nothing happens. 그죠? 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경영자 임원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로 국한해서 보면은 첫째 손익관점 기업 재무를 보시면요. 예, 손익관점 손해가 날 때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적어도 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는 건 합의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손해가 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우기기 시작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손익관점, 예. 두 번째 손익관점은 또 투철하신데 또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계속 다루니까 근데 이제 손익관점하고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될 게 현금흐름 관점. 예, 돈의 움직임하고 손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주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정도 되면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동시에 이게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은 현업부서의 이 주니어들까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그룹으로 올라가면은 동시에 현금 흐름 관점으로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시면 뭡니까? 이게 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어떤 양상이 된다면, 그게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게 조직에서 계속 훈련이 되면 그 자체로 좋은 리더들이 모인 그런 회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스킵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냐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인간 마음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하는 문제를 놓고 죽자사자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뭐예요? 그냥 찍는 겁니다. 네, 그래야 수업이 돼요. 진짜 풀면은 수업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1, 2, 3, 4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지선다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다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네,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찍으셨죠? 아, 예. 찍기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찍기는 하셔야 돼요. 틀리는 거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답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데 몇 번 찍으셨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자, 이제 다 못 보신 분까지 포함해서 손은 한 번씩 들어주셔야 됩니다. 손을 안 드시면 경영자 자질에 제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자, 눈뜨고 다 보셨죠? 1번도 손 들고, 2번도 손 들고, 3번도 손 들고, 4번도 손 드는 거 눈뜨고 다 보셨죠? 예. 매니저는, 경영자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대학 안 나왔어? 이것도 못 풀어? 풀면 답 나옵니다. 산수잖아요. 풀면 답 나옵니다. 풀면 답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2번이야? 이거는 리더십 차원의 접근법은 아닙니다. 자, 눈뜨고 보셨듯이 풀면 답 나오는 간단한 산수 문제도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 점에 초점을 두시고, 아, 왜 저 사람은 1번이라고 생각할까? 2번이라고 생각할까? 3번이라고 생각할까? 4번이라고 생각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그거를 바로 죄송합니다. 앞에 앉으셔가지고 김종원님은 그걸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왜 3번이라고 이것도 못 푸시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를 하는 거는 재무회계를 다룰 때 이게 산수, 수학, 숫자가 나오니까 뭐냐? 답을 맞추는 데다가 자꾸 초점을 둬요. 기업 경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숫자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잘해 나갈까를 그런 접근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거에 우리가 수학 시험 치듯이 답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나 경영자들은 풀면 답 나오죠. 풀면 답 나오지만은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이 그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캐치하셔야 본질적으로 그 재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잠깐 보시고 가고요. 야, 근데 됐고 답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자꾸 달을 보라 그래도 손가락 보이잖아요, 그죠? 네. 답은 100만 원입니다. 네. 70만 원 진주 손해보고 30만 원 잔돈까지 줬기 때문에 100만 원 손해봤는데 잘못 생각하면 2번, 3번으로 살짝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찍으신 분들은 부자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옆에다가 이렇게 준 또 100만 원이 생각나서 200이라 그랬는데 그 전날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받아왔다 돌려준 거에 불과하니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부자 되시는 거죠. 내가 받은 건 생각이 안 나. 내가 손해보는 생각이 나. 자, 그래서 이거는 진주하고 30만 원 잔돈을 주고 수표를 받아서 이게 정상이면 등가 거래인데 수표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부등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집 가게에서 돈 100만 원 가져왔다 돌려준 거는 가져왔다 돌려준 거에 불과하니까 상계 처리되고 87%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하신 분들은 내가 87% 안에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 네. 예, 1번 찍은 분들이 소수인 거죠. 2, 3, 4번 찍은 분들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네. 회사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1번이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 1번이라는 답을 풀 수 있는 능력도 되셔야죠. 예. 근데 그걸 풀어서 우리 조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한 차원 높은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한 데서부터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둘러본 건 시계가 혹시 있나 하고 본 건데. 네.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재무를 하는데 오늘 6가지를 제가 내용을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배경이 되는 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외람되지만 이제 중2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저하고 오늘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현재 수준으로 저하고 하시면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거는 이 강의의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중2가 됐습니다. 네, 중2가 되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이 뭐 하는 데냐라고 중2짜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중2짜리 아들은 일단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긴 거 싫어합니다. 그건 다 공감하시죠? 네. 중2짜리 아들이 아빠 기업이 뭐 하는 데야? 이러면 무슨 업종을 하고 계시든지 기업은 사업하는 데야 이렇게 대답하면 중2짜리라는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기업이 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거,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걸 경영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매니지먼트, 경영의 핵심 2가지 요소를 꼽아라 라고 하면 뭘 꼽겠는가? 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니까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익스텐션 하면은 조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로 익스텐션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매니지먼트 역량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시장에 대한 이해까지 있으시면 사업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익스텐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 제 입장에서는 돈,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이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 정의에 근거해서 경영의 핵심 2가지 요소가 뭐냐? 사람과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텐션 하면 뭡니까? 조직, 사회, 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서 익스텐션 하면 돈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업.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사업적 개념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사업적 개념을 갖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다 크셨을 텐데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용돈 받았을 때 뭡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순진하고 순수해서 좋지만 뭡니까? 돈 개념이 없잖아요. 예, 걔들은 사업 개념이 없습니다. 네, 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가지. 그래서 그거를 투 핸즈 매니지먼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손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 핸즈라는 와인이 있는데 이 강의 들으시고는 그래도 가성비 좋은 와인이니까 이렇게 한 병씩 준비해 두셨다가 경영이 생각날 때는 투 핸즈 이렇게 해서 한 잔씩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람을 뽑을 때는 이 맨 밑에 연두색 사람이죠. 사람을 뽑을 때는 기능이 필요해서 뽑습니다. A가 기능입니다. A가 기능. 근데 세월이 가고 직위직급이 올라가면 이 기능 포션은 줄어요. 양은 늘어납니다만은 그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포션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늘어요? B가 늡니다. 그러면 이 B가 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 거의 여기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한테 기능 역량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배 직원들이나 후배들한테는 뭡니까? 아직도 2단계에 있는 직원도 있고 2단계에 있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뭐냐 이거죠. A는 기능인데 기능이 필요해서 뽑는데 B는 뭐냐? 네, 앞에서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영업 제일 잘하는 직원을 영업팀장 시켰더니 영업팀장도 제일 잘하더라. 반드시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경험률. 영업 실적 제일 좋은 친구를 영업팀장 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제일 베스트 영업팀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 경험률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왜 그럴까?
기능은 그렇게 뛰어난데 제일 뛰어난 기능이 뛰어난 친구를 영업팀장을 시켰는데 왜 영업팀장은 베스트가 안 될까?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B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은 A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B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매니지먼트 역량. 그걸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매니지먼트 역량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니지먼트는 뭐다? 경영은 핵심 요소가 사람, 돈. 그래서 경영 역량,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돈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조직과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지 않으면 경영 역량 부분이 언밸런스해지기 때문에 뭡니까? 기능 역량이 가장 좋은 사람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조직에서 다들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해 보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기능이 좋은데 이쪽이 안 받쳐주는 친구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예. 친구 이 부분만 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능이 안 되면 그 자체로 애로사항이 있죠. 예. 기능이 안 되면 뭐 그 자체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역량이 여기에 연결이 되고요.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까 기업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이쪽에서 번역할 때는 그냥 회사, 기업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 HR에서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조직이라는 표현이 회사, 기업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도 됩니다. 조직이 되려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겠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 모여있는 분들은 조직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하고 집합하고 조직은 다르구나. 이걸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의 집합과 조직이 다른 기준점은 뭐냐? 한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조직은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한다. 그런 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팍 먹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정도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안 먹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조직에 그렇지 않은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조직이란 어쨌든지 간에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나는 이 조직의 목표를 동의하지 않아, 공유하지 않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좋든 싫든. 차라리 그 조직을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 조직이 그런 거니까요. 그거를 자기가 여기까지 그럼 생각할 자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각은 해도 돼요. 뱉지는 말아야 됩니다.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은 더 그럽니다. 뱉지는 말아야 됩니다. 생각은 그럼 생각한 거 어디 가서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예. 누구하고? 부인이나 남편하고 사실. 근데 부인이나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녀.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나 비전이 있으면 조직이라고 보고요. 기업 조직에서 이 목표나 비전에 책임을 진 사람 한 명, CEO. 됐죠? 목표나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뭐냐? 이 목표나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땡땡땡 어떻게가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를 경영용어로 전환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전략 스트래티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방법론을 찾는데 그 방법론이 전략 스트래티지. 스트래티지의 핵심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략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조직에서는 목표가 너무 당연시 되기 때문에 그냥 방법론으로만 들어가는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은 CEO를 도와서 CEO가 목표나 비전을 세우는 걸 도와주고 그게 쓰면 자나깨나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의 핵심은 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1년간의 단기 실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EO는 5년, 10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임원들은
5년, 10년은 1년들이 모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1년 단기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임원이다. 조직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CEO가 이것도 하고 내려와서 이것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목표가 쓰고 방법 없는 전략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조직에서 목표도 썼어요. 방법론도 썼어. 그 다음은 뭡니까? 실행이죠. 네, 두말하면 입 아프죠.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은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실행은 누가 하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건 CEO가 책임이 있다. 이거는 임원들이 책임이 있다. 실행은 누가 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직원들이요, 막 이렇게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가장 적합한 대답은 뭘까요? 전사 실행입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군대 갔다 오시면 압니다. 열애 없다는 표현 아시죠? 실행은 열애가 없습니다. 알바생에서부터 회장님까지 열애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 실행에 열애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IMF 직후에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진짜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나뵈면은 사장님들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 본인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면 본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감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면 본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대는데 그러면 투자자로 남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조직에서 같이 한다면 뭔가 역할이 다른 거지 필요 없지는 않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제 젊은 시절에도 그때는 이제 지식이 충만해서 젊은 시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필요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런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결과나 성과 이게 나옵니다. 결과나 성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thing happens. 이해되시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날 생각하고 방법을 아무리 내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결과, 의식을 가지고 퍼포밍을 통해서 생기는 건 퍼포먼스, 성과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어쨌든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든 성과가 나오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밑에는 성과, 결과 이게 나오는데 저 성과, 결과가 뭐로 표현됩니까? 재무적인 숫자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위에 피라미드를 보고 한번 알 수 있고 정성적으로 보면 압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위에 피라미드를 보고 조직이 움직이고 회사가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거로 하나 알고 두 번째 뭐로 또 알 수 있습니까? 결과나 성과로 나온 재무적 숫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A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B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아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비전공자 매니저분들은 재무적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경영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면 전공자나 재무회계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떠냐? 이분들은 핵심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업적인, 재무회계 숫자적인, 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조직에 가면 저희는 이제 파이낸스를 이해하는 people, 파이낸스 people 그리고 디아더스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눌 때 디아더스 분들에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재무회계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파이낸스 피플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당신들은 전공을 해서 또 그 직무부서에 있어서 잘 아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왜 외계어처럼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알아듣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파이낸스 직군에 있는 분들에게 핵심 과제는 뭐냐면
디아더스, 조직의 절대 다수를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지금 파이낸스 직군의 핵심 과제입니다. 옛날처럼 뭐 재무회계의 전문성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디아더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면 그분들은 핵심 인재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런 구조로 해서 재무적인 숫자로 표현되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분이죠 지금? 제가 시계가 없어요.